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크랜트 여러분 앞에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또 다름 아닌 화요일, 현재 시간이요. 그 매주 화요일마다 그 조총련 방송이 있잖아요. 조총련이 운영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심겨져 있는 그 북한 방송, 주권 방송, 유튜브 방송. 거기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그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가, 깽깽이 출신 빨갱이 새끼가, 참 이응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또 오늘 또 개소리를 씨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분석해 볼까 해서요. 이번에 북한의 그놈이 정한 제목이에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북한의 발사체 무엇을 겨누었나, 이런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무엇을. 이게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주로 쓰는 사투리예요. 무엇을.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북한이 이제 뭐 미사일이라는 게 다 뭐 CNN에서 밝혀진 그 위성 사진, 탄도 미사일로 밝혀졌다. 뭐 움직이는 궤도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각도나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지만, 세계적 언론 CNN에서 이 자식은 또 역시 더불어공산당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같이 지령을 받는 건지 누가 누구한테 지령을 가는 건지 하여간 한 식구 같아요. 북한에서는 군사훈련을 했던 거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가지고 또 자한당이 물고 늘어진대요. 자한당이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안을 놓고 비평하고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야당의 당연한 몫이고요. 한미 공동조사 결과 발사체냐 미사일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미확인이 됐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군사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채널A에 나온 패널의 말을 듣던 자주국방대표 그 신인균 소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을 듣던 10분에서 40분 사이면 이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국방부가 신속하게 3, 40분 내에 밝혀내서 이렇게 발표한 예가 있었고요. 물론 지금 이런 문빨 정보 말고요. 이걸 갖다 지금 4일, 5일이 지나도록 미확인 상태로 두고 있잖아요. 이거는 민기적거리는 거지 미확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군사 전문가들, 개인적인 그 군사 전문가들이나 CNN을 비롯한 모든 채널A니 TV조선이니 하는 모든 언론에서도 이거를 KBS, SBS 이런 데는 좀 다릅니다만은, 거기에 어차피 문빨의 개인 방송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위성사진이나 모든 것에 대한 판독 결과 미사일로 점쳐졌는데, 뭘 아직도 미확인인지, 뭘 그렇게 10분에서 40분 사이면 될 걸 그렇게 막 4일, 5일씩 분석하는지,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인지 북한을 대변하는 북방부인지 참 헷갈릴 지경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문빨을 빗대어서 또 문길동이라는 참 또 하나의 신조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통 북한을 두둔하고 하는 게 이제 방송의 요점이에요. 뻔한 거죠. 조총련 방송이 오죽하겠습니까? 북한 지령을 조총련이 받고 조총련의 지령을 주권 방송이 받는 건데요. 황선인가 하는 그 국민 쌍년이 그 이사로 있다는. 근데 이것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누가 우리의 우방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놈들이 그 유튜브에 그거 무슨 가짜는 방송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그렇게 험담을 한다면은,
얘가 과연 얘들이 여기 소속돼 있는 얘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생각해 보아야 될. 아니 그러면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개치고 활동하느냐? 그건 다 간단하죠. 대통령이 빨갱이 문빨이잖아요. 대통령이 빨갱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숨어있던 두더지같이 숨어있던 빨갱이들이 온통 봄날 아지랭이 피어오르듯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또 더불어공산당의 원내 대표라는 새끼는 아이고 어버이 수령님께서 화가 단단히 내셨나 봅니다 하면서 이참에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뚱맞게 무슨 식량 지원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고 있는 놈들한테 뭐가 인도적이에요? 인도적이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 이놈의 그 발표에 대해서 밑에 달린 어떤 그 썸바리의 어떤 사람의 그 댓글을 봤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봤어요. 야, 북한에다 줄 쌀이 있으면 독거노인들 도와줘라. 저는 거기다 하나 보탤게요. 소년소녀 가정도 포함해서 보태줘라. 무슨 대한민국 국민을 대포든 미사일이든 대포하고 미사일하고 무슨 차이란 말입니까? 맞으면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참 이걸 가지고 뭐 종이 호랑이니 뭐 새끼 호랑이니 하는 더불어공산당 의원이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무신경인데 이 사람들은 무신경이든 말든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자 보세요. 40km에서 200km의 사정거리. 그럼 한국하고 일본 미국하고 일본에는 도달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무신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남쪽으로 포신이 향했을 적에 200km면 서울, 경기, 안양, 인천 모조리 원산에서 쏜다고 가정했을 때는 모조리 사정거리 내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전방으로 끌어서 발사했을 때는 뭐 대전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미국과 일본도 이렇게 느긋한데 한국이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게 더불어공산당 의원이 이 새끼가 이거 대한민국 국민 국회의원이 맞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좌빨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신만 남쪽 동해안으로 쏘았기 망정이지 포신만 남쪽으로 돌렸으면 서울이 그야말로 그대로 앉아서 맞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빨갱이 새끼가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북한이 더 그 군사 무력 도발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누구 뭐 겁주는 겁니까? 그리고 이놈들은 주권방송에 소속돼 있는 이놈들은 분명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놈들일 텐데 황선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대체 자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파괴하겠다는 놈들을 왜 이렇게 지지하고 호응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게 지금 판치는 세상이에요. 이건 무엇일까요? 다 문빨 대통령 하나 빨갱이 뽑아놓은 쳤다. 40% 대통령, 40% 대한민국 국민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 중에 40% 중에 30%가 누굴까요? 전라도 깽깽이들 아니에요. 또 이 방송을 하는 놈조차도 전라도 깽깽이 새끼예요. 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족속들이죠. 또 남북 합의니 유엔 안보리 위반이니 이렇게 언론에서 들고 나오고 자유한국당에서 들고 나오니까 하는 말이 뭐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대요. 그 문빨의 대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낮은 단계 연방제니 이런 개소리를 해가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거를 그럼 자한당 대한민국 유일의 자유수호 정당인 자한당에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은 오늘도 자한당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건 대한민국 공산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자한당을 벌써 이중대 꼬마공산당 정의당 3중대
민주평화당이라는 그 인민호남당, 요새는 사중대로 바른미래당까지 더불어공산당이 붙어버렸잖아요. 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자한당. 자한당 하나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 이래서 뭐 자한당을 해체니 뭐 청와대 청원인이 되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베트남까지 동원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자한당으로 더 똘똘 뭉쳐야 되는지가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좌파 중에서도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전향을 하시는 게,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당신 후손이 그렇게 대한민국 좌익 빨갱이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까? 묻고 싶어요. 당신 자식이, 당장 자식은 그만두고 당신과 당신 마누라가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당신의 부모님들이 다 김정은 똥돼지 개새끼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되어서 개돼지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른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좌파 빨갱이 여러분? 아니, 지지할 걸 지지해야죠. 그렇게 노예가 되고 싶으세요? 김정은에? 참, 좌파 빨갱이들하고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노예가 되고 싶으면 그럼 북한으로 가서 노예가 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언론도 문제다, 뭐 이게 깡깽이 새끼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안 보이는 관계 속에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한미 훈련은 계속 지속되었다. 남한과 미국이 더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됐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벌써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젠 나이 먹어서 늙은 년 뭐 있잖아요. 뭐 백두에 뭐 어쩌고 불패의 명장에 가면서 그년이 벌써 남한을 북한이 봐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줄 만한 사안이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었지, 꼬투리가 있으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그게 집단입니까? 그 북계 세력이? 그런데 뭘 김똥대, 지가 그렇게 하늘같이 섬기는 똥돼지 김정은이도 가만히 있는 걸 가지고 뭘 지가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가 나와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지랄을 한단 말입니까? 또 더불어공산당에서 하는 말은 더 웃겨요. 도발의 의도는 없다. 그리고 종이호랑이다. 나경원 대표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강도가 칼을 흔드는데 저 칼은 요리용이다라고 더불어공산당에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리용 칼에 찔리면 안 죽습니까? 아니 뭐 조폭들이 쓰는 꼭 사시미 칼에만 맞아야 죽냐고요. 요리용 칼에 배가 찔려도 죽어요. 호랑이가 어디 있습니까? 새끼 호랑이가 어디 있고 어미 호랑이가 어디 있고. 이게 뭐 100km냐 200km냐 사정거리가요. 500km를 가지고 뭐 500km면 어미 호랑이, 100km면 새끼 호랑이로 비유한 모양인데, 더불어공산당에서 그럼 100km 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상관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더불어공산당은? 단 1km도 안 되는 거죠. 그들한테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뺏긴다는 거는. 이게 더불어공산당 의원들의 이 대갈통이 이렇게까지 좌경화되고 빨갱이화됐다는 거죠. 저희 식구들이 솔직한 얘기로 다 되져야 돼요. 저 북한 총탄을 맞고. 그래야 이 인간들은, 더불어공산당 의원들은 조금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F-35 스텔스 전투기를 드린 것도 남북 군사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뭐 지가 뭐 결정합니까? 이거는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거기 들어가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가 이 새끼 세무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권방송에 나오는 황선인연부터 시작해서 진천균이 뭐니 하는 이 새끼들이 세금이나 일부리라도 내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지 돈 개뿔도 안 내는 새끼가 뭘 대한민국 돈으로. 그리고 북한에 철도 놔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눈발 미친 새끼 114조 원 들어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F-35 수백 대 사오는 게 낫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북한의 철도에 고속도로에 비포장도로를 다 포장화시키고 미친 개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지금 이렇게 심각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이런 거를 그 40%의 대한민국의 빨갱이 세력이 찍어준 게 그중에 30%는 분명 전라도일 테고요. 이건 다 통계치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라도 놈들이 얼마나 이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과 적대 관계인지는 막말로 남북이 한번 전쟁이 붙는다면은 우리가 휴전선에서 밀릴 일은 없어요. 군사력으로. 다만 전라도 광주 여기서 5.18 사태처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민군대 어서오세요 프랜카드 들고 나선다면은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대한민국 군대가 뒤로 후진을 해야 돼요. 광주 진압하러. 뭐 광주 사태란 말이 듣기 거북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아직도 광주가 민주화 운동인지 광주 사태인지 아직 역사적으로 결단 내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사태를 경험한 저도 그 시대를 살았지만은 광주 사태를 경험한 모두가 다 돌아가시고 사라진 다음에 진정한 평가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싸움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 증거로 가짜 유공자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공자 발표하라니까 못하잖아요. 가짜 유공자들한테 돈 준 거 드러날까봐. 그리고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이거 억지로 준 상장일 수도 있어요. 하도 들고 일어나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아직도 이건 역사적으로 내려지지 못할 결론이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면 지만원 박사 말씀처럼 600명의 북한 특수군이 광주로 침투했었다 그 당시에. 여기에는 조금 좀 설마 그럴 리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지만은 또 합리적인 생각은 당시 대한민국에 있었던 고정 간첩들이 광주로 들어가서 선동질을 하는데 앞장서지 않았나 하는 건 이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왜냐하면은 광주에서 죽었다는 사람들 절대 다수가 아니 왜 총알에서 켈빈 총알이 나옵니까? 그때 진압하러 갔던 공수부대 요원들은 전부 M16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M16을 발사했는데 몸에서는 켈빈 총알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당시 광주 폭도들이 들고 있던 총이 켈빈이었어요. 그럼 뻔히 답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쏜 건지. 그래 놓고 진압군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정확히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런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폼페이오가 위험이 없다, 그 ICBM이 아니었으니까 미국과 일본은 느긋하다. 자기들이야 느긋하죠. 자기들한테 날라올 수 없는 거리에 포탄이니까.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신만 남쪽으로 들어가면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 그 위에 포천이니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다 사정거리에 들어가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놓고서 미국하고 일본처럼 같이 우리가 느긋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긴장에 빠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때가 동해로 쏘지 않고 이걸 서울로 쏘았더라면은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이 판치는 세상.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문빨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길동. 이게 가능한 세상이고 이런 방송이 활개친다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강경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유보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He's not stupid.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김정은과 나는 잘 소통되고 있다. 뭘 소통해? 전화 한 통이나 했겠습니까? 그거는 미국인들이 평상적으로 하는 말투예요. 제가 미국에 살지만 제가 아는 미국 놈이 저랑 나랑 한 2번밖에 안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나를 소개하는데 내가 자기의 베스트 프렌이래요. 저랑 나랑 만나서
만난 지 2번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내가 어떻게 저한테 베스트 프렌입니까? 이게 미국인들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그 겉으로 하는 말과 뒤로 또 그것이 바로 미국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뒤로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누구 말이 맞는지 지켜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오겠지요. 예, 그래서 저 오늘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바람입니다. 제발 트럼프가 큰 마음을 먹고 선전포고 없는 선제 타격으로 북한을, 노스코리아를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작전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욕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아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말씀에 동의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고 제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